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유리 채널의 서유리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한두 가지, 서너 가지의 영양제는 아마 드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요즘 사람들은 이런 건 기본이죠. 이제 갱년기 여성 같은 경우는 갱년기에 좋은 거, 뭘 또 챙겨 먹어야 되고, 뼈에 좋은 거, 눈에 좋은 거, 요즘 여러 가지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제 과거에 비해서 사람들이 몸에 좋은 보약이나 이런 건강보조식품을 굉장히 많이 찾게 되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아픈 사람들이 세상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일 것이고요. 세상에 정말 환자가 많아지다 보니까 나도 언젠가는 환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에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지나치게 이제 건강에 대해서 염려하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런 약들이나 보조식품 등을 굉장히 열심히 챙겨 먹게 되는 거겠죠. 얼마 전에 가까운 지인이 무슨 미국발 건강보조식품 한 가지를 들고 와가지고는 일종의 영양제죠. 저에게 이제 설명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영양제를 먹고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질병이 증세가 호전이 되거나 치유가 됐다고 하면서 어디를 가면은 이제 이 제품에 대해서 설명회를 정기적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약간 다단계 형식으로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의 제품 같더라고요. 제가 잘 돌아다니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종류의 건강보조식품이 아마 굉장히 종류가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마 이제 그 중에 한 가지겠죠. 거기 가서 얘기 듣다 보면은 이 보조식품만 먹으면은 세상에 질병에 대해서는 해결되지 않을 게 하나도 없을 것처럼 이제 얘기를 하고 계속 그 얘기 듣다 보면 그 얘기를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냥 건강보조식품이라고 분류가 되지만은 여러 가지 종류의 다양한 질병이 이제 치유가 되는 사례가 막 나오다 보니까 그 사람들끼리는 만병통치약 정도로 이거를 이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식품을 먹고 이런저런 병이 나았다고 하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거짓말이 아니고 사기치는 게 아니라고 하면은 그 말은 사실일 수 있겠죠. 얼마든지. 이런 보조식품들은 사실은 케미컬 약이 아니잖아요. 케미컬이 아니라 식품으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먹어서 큰 부작용 같은 건 없겠지만은, 문제는 누군가는 이 제품의 도움으로 병이 호전되거나 질병이 치유되기도 할 수도 있겠지만은 누군가는 여전히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효과가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동일 질병에 걸린 특정 그룹에 대해서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식품을 섭취하게 하는 실험을 하고 그 결과로 높은 확률로 증세가 호전이 되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 집단 안에 아무런 차도가 없는 그룹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프로테지가 어디가 몇 프로고 어디가 몇 프로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그거는 100%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부는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는 절대 도움 못 받는 거예요. 차도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했더니 굉장히 높은 프로테지로 치료 효과가 증명이 되었다고 한들, 그러면 효과를 전혀 보지 못하는 그룹의 경우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이냐는 거죠. 이거는 그 사람들도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누구도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오로지 운이 좋아서 또는 운이 나빠서라는 말밖에는 우리는 할 수 없겠죠. 그래서 어떤 특정 식품을 먹고 내가 갖고 있는 질병에 대해서 도움을 받지 못하고가 아무런 법칙이 없이 아무런 근거가 없이 우연하게 운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세상이 돌아간다고 하면 이 세상은 무법칙으로 돌아가는 혼돈의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아무렇게나 아무런 이유 없이 일들이 막 일어나고 누구는 우연하게 병들고 누구는 우연하게 돈 벌고 누구는 우연하게 하루아침에 거지가 되고, 만약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과연 이 세상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 세상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스스님께서 법문 속에서 지구가, 물질계가 신들의 학교라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만약에 학교 운영의 방법이 굉장히 비상식적이라고 한다면 그 학교를 다닐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은 매일같이 화장실 청소시키고 말썽만 부리고 공부 안 하는 학생은 학교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서 많은 지원을 해주고 한다면 어느 누가 그런 학교를 다니겠어요? 다닐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절대 그렇게 돌아갈 리가 없다는 것이 저의 결론이에요. 세상에 우연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에 걸리고 걸리지 않고도 각자의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왜 우리가 살면서 때로는 질병으로 고통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한 가지 확실한 답이죠.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에 대해서 또는 이 사회에 끼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책임을 그 동일한 질량의 고통을 내가 경험함으로써 내가 그 대가를 치러내야 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우주의 굉장히 정확하고도 치밀한 정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상대를 아프게 한 만큼 내가 겪어내야 되고, 고통을 상대에게 이득을 행한 만큼 나의 삶은 좋은 방향으로 펼쳐진다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운영이 되는 게 맞아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는 병원 치료가 되었든 건강보조식품이 되었든 보약이 되었든 영양제가 되었든 그런 것들을 내가 섭취하고 치료를 받음으로 해서 도움을 받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죠. 다 도움받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과연 어떤 그룹의 사람들이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따져본다면은 여기에는 이제 두 그룹이 있어요. 첫 번째 그룹의 경우에는 내가 이제 병이 나을 때가 된 경우예요. 내가 병이 나을 때가 되어서 때마침 특정 식품이 나에게 와서 내가 그걸 먹으니 내 병이 나은 거예요. 내가 병이 날 때가 안 됐는데 보약이 나한테 와서 그걸 먹어서 병이 난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거꾸로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 약이 아니었으면 정말 큰일 날 뻔했어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내가 병이 나을 때가 되면은 꼭 그거 아니더라도 뭐라도 내 손에 쥐어지고 뭐라도 인연이 돼갖고 내가 그걸 먹고 병이 낫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 경우는 시간이 지나면 또 아파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내가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고 살던 대로 그냥 계속 살기 때문에 나중에 또 아파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병원에 한 번 간 사람은 계속 병원에 가고 차 사고가 한 번 난 사람은 계속 차 사고가 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이게 바로 그 의미예요. 내가 병이 생기게 된 원인에 대해서 하나도 내가 바로잡은 게 없기 때문에 언제 다시 병이 올지 알 수가 없는 상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은 진행형인 상태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죠. 자식이 잘못을 자꾸 하니까 부모가 회초리를 들고 종아리를 몇 대 때리겠죠. 그리고 나서 자식을 보는 거예요. 얘가 자기 잘못에 대해서 깨닫고 반성을 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지를 이제 일단 두고 보고 하던 짓을 계속 하면은 다시 한번 회초리를 들기 위해서 두고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상태와 같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기에 따라서 회초리를 계속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은 아직 상황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약으로 치료를 해서 병이 낫는 두 번째의 경우인데요. 이 두 번째 경우는 내가 왜 아플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깨닫고 나의 잘못을 반성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 일정 기간 동안 노력을 한 경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병이 나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내 스스로 만든 거죠. 이런 환경을 내가 만든 후에 어떤 것이 인연이 돼갖고 내가 어떤 거를 내가 이제 먹게 되니까 병이 낫는 거죠. 이 경우도 역시 병이 나을 수 있는 환경이 없는데 단지 무언가를 내가 먹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먼저 조성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그 약을 먹고 병이 나았다는 거죠. 지금 이 경우는 내가 처음부터 바른 방법으로 접근해서 내 노력을 했기 때문에 병으로 고생할 확률이 갈수록 줄어드는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마지막으로는 그 어떤 약을 먹고 그 어떤 치료를 해도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룹이 있어요. 아까 언급을 해드렸던 첫 번째 그룹 같은 경우는 임시라도 병이 호전이 될 수 있는 혜택을 보는 그런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잘못의 질량이 아직은 그렇게 중하지 않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여기에 반해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는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시간조차 다 지나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전혀 이제는 도움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구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이제는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 질환으로 일정량의 고통을 받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도 병이 호전이 잘 되지 않아요. 이것은 왜냐하면은 내가 잘못한 질량을 아직 다 상쇄시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뭘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살아오면서 100이라는 질량의 잘못을 했다고 하면 100이라는 질량의 고통을 내가 감내를 한 다음에야 내가 이 질병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선까지 못 간 거죠. 정산이 아직 안 끝난 거예요. 플러스 100하고 마이너스 100 해가지고 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잘만 먹고 병도 잘만 나는 그런 기가 막힌 약이 있다고 해도 내가 먹으면은 효과도 없고 부작용만 심하게 나거나 실력이 아주 뛰어난 의사가 남들은 다 수술을 잘해주는데 나를 수술할 때는 뭔가 이상한 실수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결과가 안 좋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일이 진행이 돼갖고 내가 그 병으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이 그룹의 사람들은 내가 이 병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아무리 백방으로 노력을 해도 신통한 방법을 찾을 수가 없죠. 어느 시점까지는.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워낙 환자가 많이 양산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 상황이다 보니까 보약이라면은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분들이 정말 많죠. 그렇지만은 제가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이거예요. 보약이나 건강식품을 먹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것을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먹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은 이것으로는 임시 방편 수준의 도움밖에는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약으로 도움받는 것은 30% 이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나머지 70%는 병이 일어난 근본 원인을 찾아서 내 스스로 바로 잡아야 병의 뿌리까지 내가 제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근본 원인을 찾아서 바로 잡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일단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몸이 아파오네 했을 때 그럼 내가 뭘 잘못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알려주면 거기 가서 가르침을 받든지 해서 내가 이게 잘못해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했구나라고 내가 일단은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해야 돼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어떤 분들은 뭐가 바르고 뭐가 안 바른지는 초등학생도 아는 건데 그거 모를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제 경우를 이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 법문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바르다고 생각했던 거의 모든 것이 전혀 바른 것이 아니었더라고요. 저는 법문을 들으면서 하나하나 깨달았어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 게 거의 잘하고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저와 같이 일반적인 다른 사람들도 저의 경우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에 대한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대적으로 공유를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냥 우리의 상식일 뿐 진리의 측면에서 보면 우주의 법칙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게 거의 모든 게 다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틀렸는데 이게 틀린 거를 모르고 내가 바르게 하는 줄 알고 계속 살면은 삶이 어떻게 되겠어요? 질병이 오는 거는 물론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다양한 양상으로 펼쳐지는 거죠. 살면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이걸 모르고 우리가 계속 그렇게 산다고 하면. 제가 항상 영상마다 공부하는 것 외에 근본적인 답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이유예요. 우리는 그래서 반드시 바르게 알아서 바르게 잡아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바른 공부는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살면서 겪는 인생의 모든 어려움에서 조금씩이나마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